여러분들은 2019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박진희 멘토 선생님께서 이제 냉정한 고민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문화예술 쪽이 굉장히 선망하는 분야이긴 한데 좀 멋있어 보이죠. 환상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이제 예술 경영 과목을 할 때 처음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환상을 버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왜 예술 경영이라는 것들도 예술과 경영이라고 멋진 조합 이거에 이제 혹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멋진 부자입니다. 멋진 부자인데 어쨌든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그런 환상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부터 밑바닥부터 일 시작해야 되는 또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겉에 이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자칫 실망하는 경우가 사실 큽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냉정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100% 동의하고요.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이런 분야에 대한 다양성이 없었고 이것저것을 가려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판단의 자료들도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네. 요즘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정보가 많이 그 정보도 많이 있고 또 부모님들의 또 아주 분별력도 높아지셨고 그러니까 자녀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일찍이 좀 그 현장에 노출시켜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친구가 재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겉보기에 좋아서 현혹돼서 내지는 그런 분별력을 좀 같이 부모님하고 공유하면서 좀 넓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결국은 문화예술에서 핵심은 창의력이 경쟁력이 되는 건데요. 그 창의력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부단한 공부입니다. 공부와 경험. 네. 이런 영감만 가지고 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분야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이 부단한 자기 노력을 거친 이후에 나오는 결과물이지 그냥 뭐 하루아침에 결과물이 뚝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부단한 고민과 노력이 있을 때 또 예술계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정재열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멘토님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성우님 어떠세요? 네. 둘째 고민이 풀리시나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방송국이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스텝 친구들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또 사실 우리 TV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자기 이렇게 주목받기까지 배고픈 예술가의 길을 오랫동안 걸었었다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아이가 저걸 해도 될까? 배고픈 저도 사실 대학 때 연극할 때 2달 공연하고 한 돈 10만 원밖에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사실 좀 과정이 너무 험난해서 선뜻 아이에게 이걸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기가 부모 입장에서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연극을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사실은 체험해 보고 싶어서 연극에 출연을 했었어요. 아, 배우 활동도 하잖아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한 15회 정도 출연을 직접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경험을 해보고서 정말 예술가, 특히 배우라는 이게 어떤 거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배우의 세계를 다시 보게 되는 뭐 그런 경험이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특히 그런 직접적인 체험 과정이 그로 직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좀 관심을 보일 때 이런 직접적인 체험할 수 있는 경험에 장소로 좀 이렇게 데려가거나 그렇죠.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 인근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들 이런 걸 체험하거나 보러 갈 경우도 많은데 나는 지방이라서 이런 체험은 어렵다 하면 집에서 좀 이렇게 아이들의 뭐 예술성을 좀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좋다. 좀 궁금한데요. 요즘에는 그런 채널들이 사실 많이 돼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이 기회들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같은 데서도 반드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접목이 되게 되고 지역 커뮤니티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다양한 교육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요. 물론 현장 학습을 통해서도 되지만 또 다양한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제가 예전에 문화예술 쪽, 예술 경영 쪽으로 이렇게 진입할 때보다는 훨씬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할 수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부지런히 서치하셔서
그런 길을 체험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분야에서 또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우리 박진희 멘토님 같은 경우는 공연 프로듀서로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체험을 보면 되게 배우 체험은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사실 프로듀서 체험은 할 수 그쵸. 있을까요? 사실 프로듀서 체험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공공기관에서 제공을 하는 공연기획자 무슨 과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수료되는 이제 어. 것들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그러니까 있어서 학생, 중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아, 있기 있구나.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무료 교육도 많고요. 네. 또 이제 정재하 멘토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 지방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 문화재단과 아트센터 등이 굉장히 잘 네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시면은 뭐 연극 배우 활동이라든지 하나의 공연을 올리면 배우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스텝으로도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배우 쪽에 맞는지 스텝 쪽에 맞는지 또 그런 전체 과정을 좀 지켜보다 보면 내 적성은 이거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두 분의 멘토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청취하시는 학부모님들 자녀가 예술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 관심 네. 가지신다면 우리 자녀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럴 생각이 것 듭니다. 같아요. 하지만 저희 진로 레시피도 또 오늘 도움을 드려야겠죠. 네. 그러면서 오늘 또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네네. 우리 성우님께 또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아이의 감각 기능을 발달시켜 사고의 융통성을 향상시켜준다는 말에 아이를 데리고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보러 다녔는데요. 이게 화근이 될 줄이야. 아니 글쎄 우리 아이가 난데없이 뮤지컬 감독이 되고 싶다며 예술고등학교를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 유학을 가고 싶다며 계획표까지 보여주더라고요. 평범하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아이를 말리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인데요. 뮤지컬 감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뮤지컬 감독이 될 수 있는 건지, 뮤지컬 감독이 되려면 꼭 유학을 가야 하는 건지 아는 게 없으니 말리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처럼 평범한 아이도 뮤지컬 감독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네. 라는 사연입니다. 뮤지컬 감독 사실 평범한 우리가 직장인들처럼 이력서 내고 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고 되는 그렇죠. 거라면 이건 뭔가 또, 그거 말고 다른 재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또 다른 과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박진희 멘토님께서는 또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되셨는지. 네. 우선 학부모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공연 기획자와는 다른 이제 뮤지컬 감독을 말씀하신 게 연출가를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뮤지컬 연출가가 되기 위한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연극학과나 관련 전문대학에서 연출 전공을 하고 이후 조연출로 현장 경험을 다진 후에 연출가로 데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이게 제일 무난하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시는 이제 경우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관련 학과를 꼭 전공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이럴 때는 이제 전문 극단에 뭐 입단해서 실력을 쌓는 경우도 있고 네. 혹은 이제 국가에서 혹은 뭐 기업에서 하는 신진 연출가 발굴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전을 하셔서 선정이 되시면 이제 그렇게 데뷔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뮤지컬 연출가가 진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 어떤 재능이 있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네네. 뮤지컬 연출가는 어떤 일을 하는 일인가요? 뮤지컬 연출가는 이제 소위 한 배를 이끄는 선장에 비유되곤 하는데요.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배우와 스태프들을 진두지휘하는 책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작품 분석 능력인데요. 연출가는 작품을 분석하고 그 주제의식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배우의 연기, 무대 디자인, 조명, 음악, 의상 등 모든 무대 요소를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표현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뮤지컬 연출가는 거기에 플러스 아무래도 음악과 춤에 그쵸. 대해서 좀 더 폭넓은 견해도 갖춰야 되겠죠. 네. 네.
진짜 멋진 직업이긴 한데 사실 보내주신 사연의 그 부모님은 마음이 그렇잖아요. 정말 유명한 감독이나 배우가 되면 아이가 너무 좋겠지만 근데 이게 준비한다고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우리 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폭망한 아, 영화 감독 얘기들도 이렇게 막 영화화돼서 나오기도 하고 물론 잘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우리 아이가 이걸 했다가 잘 안 돼서 너무 상처받고 그럴까봐 미리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길을 좀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그거 말고 좀 더 안정적인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더 권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좀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연출로서 이렇게 내 길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그게 참 노력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예술 경영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드리냐면 예술의 어떤 가치, 예술의 어떤 질 이런 거를 높이는 활동, 예술가와 소비자의 사이에서 그 완성되는 작품들을 소비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질과 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돕는 매개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도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일반 기업에서도 바로 이런 예술 경영적인 방법론들이 사실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흔히 이제 전문적으로는 예술 기반 경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Arts Based Managemen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 왜 요구되는 이유는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기업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그리고 문화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리더십 같은 것들도 예전같이 아주 굉장히 딱딱한 관료주의적인 리더십보다는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보다 유연한 어떤 리더십 같은 것들이 요즘에 기업 그 종사자들한테 훨씬 더 잘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술 경영적인 방법론들이 기업에서도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분들이 문화예술 쪽에서 정말 반드시 아티스트로만 성장할 수 있는 딱 유일한 길은 아니거든요. 그걸 기반한 그걸 활용한 다른 영역들이 많이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술 경영이라는 것들이고 이것이 기업 활동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뭐 이런 잠재력들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활동에 몰입하다가 이것이 중단되면 그 다음에 다음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연극에서 좀 더 경험을 쌓으면서 이쪽 분야의 시야를 좀 넓히면 그러면 그 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외에 다양한 길이 있음을 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연극 하다가 그러다가 성우라는 직업을 알게 된 거였고 처음부터 성우가 꿈은 아니었거든요. 네. 연극 배우가 꿈이었는데 연극을 하다가 성우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시작한 거라서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쪽 분야를 하다 보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다는 그 말씀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정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연기 전공을 한 이제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 와서 연기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이런 뭐 아티스트 쪽 다른 크리에이티브 팀 이제 뭐 디자이너라든지 뭐 이런 스텝 쪽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네, 혹은 또 이렇게 예술 경영이나 공연 기획자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정재활 멘토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그 예술 경영 아니면 또 내가 연출로서 뭐 배우로서 했던 활동들의 역량들이 정말 일반 기업에서도 사실 특별한 일들로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회사 뭐 회식을 준비해라 레크레이션 이런 쪽이 아니라 사실 그것도 중요하죠. 연출자들은 이제 뭐 배우들의 마음이나 뭐 연기 관객들의 마음도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관리한 뭐 HRD 쪽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역량을 죽이지 않는 게 중요하네요. 뭐 그 문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업들이 이제 어떤 상품을 개발한거나 뭐 했을 경우 이거를 문화적 어떤 마케팅적인 것들을 문화에 접목시켜가지고 상품을 개발할 때도 이번 냉장고를 만든다 하더라도 냉장고에 어떤 뭐 예술적 코드들을 입힌다든가 해서 그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예술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예술 경영도 저도 이제 계속 그걸 강조하거든요. 활동의 폭을 무궁하게 확장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기본적인 가져라.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길을 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